내가 자식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나? 나라도 도닥도닥 해줄 걸.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둘째 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38살,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 진짜 술 끊기 전에 나 너 이제 안 본다. 이러고 내가 한 보름을 안 봤어요. 열쇠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간 지가 한 며칠 되나 봐. 어머니가 재혼한 사이 술에 빠진 동생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큰아들 정훈 씨. 그래서 똥똥거리고 살아요. 백만장자라니까 뭐 듣기에는 뭐 가히 싫진 않네요.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고 동생은 이제 좀 중독, 알코올, 술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저 혼자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방법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계속 제가 힘들어하는 거를 못 알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원망이 많이 컸었죠. 엄마는 미국 계시고 미칠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정신병 들 것 같았어. 훨씬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돼. 그건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네가 우리 중독 때문에 힘든 거를 그렇게 내가 보고 느끼질 못했으니까 다 모든 게 힘이 탓이지. 고통스러운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인들조차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는다는 윈난성의 리장. 세상 천지에 둘만 남은 어머니와 아들이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자식을 잃은 비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고통받아온 아들 정훈 씨가 이제야 세상 밖으로 첫 외출에 나선 것입니다. 야, 이거는 내가 하나 갖고 올라갈게. 엄마가 이걸 못 갖고 올라. 그래? 너무 무겁잖아. 아이고. 이른을 넘긴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고스란히 아들 정훈 씨의 몫입니다. 커튼은 방에 꼭 치고 저거 자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거 치고 자지. 내가 안 치고 자냐 이게. 힘든 시간을 함께 겪은 애틋한 어머니와 아들.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리장의 고성에서 충판을 만났습니다. 참 잘들한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서우림 씨. 어떻게 하는 거야? 슬며시 춤판에 끼어듭니다. 그래. 이렇게. 어머니가 즐거워하자 기분이 좋아진 정훈 씨. 아 원래 좀 흥이 많으세요. 아주 잘 추시네. 서우림 씨는 젊은 날 대학에서 한국춤을 전공한 무용학도였습니다. 오케이. 잘 가르쳐줘. 너무 재밌어. 내 생애 처음으로 이런 거 느껴. 오랜만에 젊은 날의 기분을 만끽하는 어머니. 이거 좀 날려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엄마. 아들 성화에 못 이겨 겨우 춤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어머니.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현실. 그녀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입니다. 즐겁게 다니다가도 이렇게 먼 산 하늘을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먼 산 하늘만 보면 이렇게 아직도 사무치게 아들이 그립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3년 자선 바지에 내놓은 물건 배우 서울임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여간 너는 세상 며느리들이 다 너 같으면 며느리 열도 거느릴 거다. 무려 50년 이상 브라운관에서 주목받는 연기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하여간 걔는 만약에 이제 착한 시어머니 같으면 봤을 때 하나 해두자. 이런 건 돈 있다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응? 그리고 이건 이제 착한 시어머니겠지. 그거 좀 승깔이 있는 그런 시어머니. 봤을 때 하나 해두자. 이런 건 돈 있다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러겠지 뭐.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다 대고 인사야? 어머니! 어디다 대고 인사질이야? 감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망해먹을 년 같으니라고. 어머니, 제 며느리입니다. 뭐가 어째? 제 며느리... 70이 넘은 지금도 재력계나 있는 집안에 다양한 안주인 역할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하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하자마자 입덧부터 하게 생겼으니 어떡할 거야? 병원 문 닫아 걸 수도 없고 낯살이나 먹어가지고는 주책 없이 그 조절도 못해 그래? 거북한 얘기 그만둬요. 딴 여자 곁눈질해서 내 자식 주지 않게 만드는 거 안 할 거다 싶어서 그거 하나 믿고 주는 거야. 엄마, 그거만 안 하면 돼. 그거만 안 하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어. 아이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이게 또 뭐가 떨어졌나 보다.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누구보다 고통과 회한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가 치렀던 희생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고통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큰애 작은애. 얘가 작은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군대는 무사히 잘 마쳤는데 한국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디 취직해서 갔다가는 또 조금 좀 스틀리면 그냥 나오고 그게 흔적이 많으니까 나중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그냥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더라고. 집 밖으로 나도는 남편 대신 두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던 그녀. 두 아들을 10대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적지 않은 유학비를 혼자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허전하고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일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학비를 보내야 되니까. 그때는 사실 2%, 3% 막 하고 외부 일도 해가지고 어떨 때는 7%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진짜 내가 운전 선수하면서 그러고 다녔어, 진짜. 2001년 60살에 했던 재혼도 유학비제 쪼들리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작은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유, 서울임 씨가 지금 백만장자랑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똥똥. 정은 씨는 동생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뭐 가히 싫진 않네요. 하지만 그냥 월급 사장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장. 없어가지고 늙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느니 그래 내 빚을 갚아준다니까 그래 가자 하고는 미국을 갔었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마음과 뜻대로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소문내고 갔는데 다시 올 수도 없고. 아버지는 신경을 안 쓰시고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고 동생은 이제 좀 중독, 알코올, 술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저 혼자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방법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계속 제가 힘들어하는 거를 못 알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원망이 많이 컸었죠. 군대에 가 있는 자식들에게 재혼 소식을 알린 뒤 미국으로 떠났던 어머니. 오랜 유학에서 돌아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자식에게 외로움을 더해준 어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있었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자식이 술에 의지한 것도 모두 자신 탓만 같은 어머니. 이 세상에서 반도 살지 못하고 엄마 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애미 잡아서 너를 보내놓고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자식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마음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자기가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절대 아무리 옆에서 충동질을 해도 재혼 같은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 두고 큰애만 아니면 진연 산속 절에 가서 살고 싶어요 진짜. 어머니의 재혼 이후부터 정신없이 살아야 했던 정훈 씨. 44살이 된 지금에서야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저거는 저기다 놔둬. 좋아. 응. 오케이. 됐다. 한 달 조금 넘었죠. 깨가 쏟아질 텐데. 예, 그러게요. 하지만 혼자 남겨진 어머니가 늘 걱정입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해 어머니를 비통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층에 있고 어머니는 14층에 예전에 제가 살던 데 거기 계시고. 동생 몫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머니를 챙기는 정훈 씨. 뭐 샀어 그럼? 내가 쓰는 건가 보자. 뭐야 그거? 입술하고 눈 닦는 거고. 그 엄마 쓰는 게 없어요. 그냥. 야. 그거 저 가방에다가 그거 넣고. 종합 감기야. 가서 감기 걸릴까봐 잘 챙겨줘. 이거 여행 간다고 이제 이거 해가지고 해다 준 거야. 어머니와 아들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가도 그냥 자꾸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생각나거나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때는 그냥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는 게 있어요. 네.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죄책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해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작은 아들을 떠나게 했다고 비통해야 하는 어머니.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아들이 함께 나선 여행길. 와 너무 아름답다. 야. 살아있는 대지가 모자의 깊은 상처를 달래주는 듯합니다. 바람 따라서 그게 이렇게 흐르는데 다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 와 좋다. 밭으로 내려가자 이게 밀이라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온몸으로 위로해주는 듯한 밀대들. 갑자기 어머니가 밀밭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녀 같은 어머니의 모습에 웃고 마는 정은 씨. 아들아. 그런 거 하지 말라. 알아서 안 할게. 너무 행복한 느낌이야. 우와, 좋다. 행복한 이 순간 생각나는 또 한 명의 아들. 어머니는 큰아들의 눈을 피해 숨죽여 웁니다. 나 이제 그만 갈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척, 그 눈물을 보지 않은 척, 이런 숨바꼭질을 하며 모자는 4년을 버텨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손을 잡아보냐? 됐어. 무슨 손을 잡아서.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고 떠난 뒤 밀밭이 어머니를 대신해 목 놓아 울어줍니다. 그런데 정은 씨가 갑자기 어머니를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영훈아, 엄마 보고 있니? 나도 너 보고.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우리 큰애가 옆에 있잖아요. 걔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저도 이제 동생을 잃어갖고 슬프긴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 심정만큼은 아닐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제가. 어머니가 동생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었던 정은 씨. 묵뚝뚝한 아들의 속이 사실은 이렇게 깊습니다. 어쩌면 이 산을 다 나무들을 없애고 이렇게 농사들을 짓냐. 해발 2600m 위 넓은 구릉지에 만들어진 홍토지. 한 가족이 나와서 모두가 힘을 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지금 심고 있는 씨감자를 보여줍니다. 싹이 나는 거야? 이거를 땅에다 오케이. 할머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심으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빠스세라. 참 고시오. 참 고시오. 안 힘드세요? 오늘 일해 볼래? 그래. 원니 오마. 원래 방들려 개마. 자식 하는 일에 한없이 도와주고 싶은 거지. 나의 문제가 아니지.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아유, 건강하세요, 할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한 모성이 있는 땅, 홍토지. 서우림 씨도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곁에는 두 자식 가운데 한 자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의 유학비를 벌기 위해 쪽잠을 자며 연기를 했던 어머니. 야, 다 끝까지 올라왔다, 야. 와.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식들에게 준 상처와 후회만 남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 강물이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생도 떠나면은 다시 올 수는 없는 거잖아.
미국까지 안 갔으면 영훈이가 저렇게 가지 않았나. 내 잘못이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적이 있어.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엄마가 그걸 지금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재혼에 원망이 없다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는 아들 정훈 씨. 영훈이는 엄마 탓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영훈이는 불만이 있었으면 나한테 있었지 엄마한테는 없으니까. 너는 맞이고 영훈이는 막내나 다름없잖아. 남자 같은 성격이라도 속으로 울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을 때. 한 번도 어머니의 재혼을 겉으로 원망한 적 없었던 두 아들. 자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어머니였기에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과 죽음으로 드러난 자식들의 상처. 어머니가 느끼는 죄책감이 무겁습니다. 정훈 씨는 그 어머니의 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서라도 어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도 미국 가시고 솔직히 어렸을 때 빼고는 솔직히 같이 산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동생이 유일한 가족이었고 근데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그저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가 안고 가는 마음의 짐이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재혼 생활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사는 곳은 아들 정훈 씨가 결혼 전에 살던 오피스텔. 창피하기도 하고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아마 내가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이러고 사는 줄은 모를 거야 아마. 당 여기 이래요. 이러고 살아요. 이 작은 공간에서 모자는 최근까지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침대를 내줘가지고 날 여기서 자가하고 저는 휴업바에서 몇 년을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내가 자꾸 텔레비 보면서 잠을 못 자고 울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해놨더라고. 지금 한 거는 이거는 한 건 다 썼고 한 자식은 가슴에 묻고 또 한 자식은 결혼을 시켜 떠나보낸 어머니. 혼자 남은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불경을 베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열심히 내가 이거 썼는데 이거 지금 13번째 이걸 쓰고 있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잘 되길 바라고. 서울임 씨는 6개월마다 병원도 찾고 있습니다. 1년 반 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던 아들의 성화의 병원을 찾았다가 폐에서 암을 발견하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좀 어떠세요? 기침은 아침마다 기침 조금. 아침에 기침 좀 있어요? 내가 했어 아침마다? 요즘 좀 쉬고 계세요? 요새 조금 쉬었어요. 수술한 데는 괜찮아요. 예. 수술한 데는 깨끗하고요. 비슷해요 지난번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있는 요거 조금 야외나 이런 데 가실 때 좀 조심하시고. 예. 검사 결과는 아주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네, 또 예, 찍고 예. 오세요. 예. 잘 지내고 오세요. 예, 네. 예. 아, 은근히 걱정했네.
폐암 수술 이후 정훈 씨는 자신의 일도 포기한 채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애인애들도 아니고 어머니의 매니저 겸 운전기사도 그의 몫입니다. 말로 타이를 것이 그게 무슨 짓이야 동서지간에. 자손 바자에 내놓을 물건들 좀 운운해야지. 둘째 너도 엄마 거기 발음 다시. 어디? 자선 바자회. 자손 바자에 내놓을 물건들 좀 운운해야지. 어머니가 작은 아들의 죽음과 폐암을 이겨낸 것은 정훈 씨 덕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사모님들 부러워하다가 그러다가도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복이다. 한참 이쁜 나이 다 놓치고 웬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견 여배우들 가운데에서도 고전적인 자태가 으뜸으로 꼽히는 서울임 씨. 해지는 거야 점점. 앓고 나더니 아주 볼 수가 없어 바삭바삭해서.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브라운관에서 노배우의 관록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서 애 딸린 딸년을 뻔뻔하게 들이밀질 않나? 어르신, 애 딸린 딸년을 이런 집구석에서 내 집으로 보내? 뻔뻔스럽게? 그것도 사기를 쳐서 속이고? 그녀는 1965년 23살의 나이에 무용학도에서 연기자로 변신했습니다.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아름다운 젊은 날이었습니다. 밥 먹고 차 한잔하자. 자선 바자에 내놓을 물건들 좀 운운해야지. 자기 일을 하실 때 제일 힘이 넘쳐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진짜 천상 연기자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다음 날 본격적인 트레킹을 위해 어머니와 아들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건 없어. 비상약들 챙겨드렸는데 그거를 안 갖고 오셨대요. 분명히 내가 챙긴 거 같은데 없어. 됐어, 할 수 없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난 서울임 씨. 네가 챙길 걸 그랬다. 4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폐암 수술까지. 충격적인 일들을 겪는 사이 어느새 70대 중반입니다. 참 나무 꽃 피고 지고 낙엽 지고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 여배우로서는 부러울 게 없는 한평생이었지만 어머니로는 아쉬움이 많았던 지난날. 아직도 가야 할 어머니의 길이 또 남아있어서 큰아들과의 힘든 도보 여행에 나서려고 합니다. 올라가나 봐요. 힘들 거만. 괜찮아.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그러면 되지 뭐. 중국과 티벳을 잇는 고대 교역로인 차마고도의 일부 구간을 걷는 여정. 좋다. 길이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어머니가 걸어온 지난날보다 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마부가 따라붙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계속 따라오는 거. 힘든 여행자들을 태우는 마부입니다. 근데 말도 타고 싶어. 아니야.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좀 있으세요. 안 쓰러집니다. 힘들어하면서도 주저앉지는 않는 어머니. 결국 마부가 앞서 가버립니다. 보통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돈 벌려고 저렇게 저러잖아. 한 번쯤 타도 좋겠다. 엄마, 안 돼요. 하긴 말보다 든든한 아들이 곁에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야, 큰 추억거리다 넣어놨고. 아이고. 아유, 좋겠다. 아, 자식을 잃은 비통함을 안고 살았던 지난 4년.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이겨낸 어머니입니다. 그런 소리 이 강한 모성으로 어머니는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뒤 뒷바라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맨발이었습니다. 양말 안 신고 했어. 아이, 괜찮아. 위험하다고요. 그래, 깎이면 되지 뭐. 꽉 끼워야 되는데 꽉 끼려면 양반을 신으라고 내일은. 다행히 까진 곳은 없지만 아들이 예민해졌습니다. 좀 말 좀 들어요. 왜 위험해? 뭐가? 아 넘어지면 금방. 아, 깨진다고? 그래, 알았어. 왜 쓸데없는 거 갖고 고집을 부려요 엄마는? 아니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이제 알아서 해. 안전을 앞세우며 어머니가 70여 년을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아들. 어머니는 큰아들이 나가자 늘 갖고 다니는 작은 아들의 사진을 또 꺼내봅니다. 우리 아들 사진 갖고 다니고 내 사진도 있고 내가 미국 가서 보면서 같이 찍었던 거지.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작은 아들. 딸같이 살가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동생 그렇게 되고는 지가 더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에게 자식을 잃는 아픔을 안겨주었다고 자책하고 있는 큰아들. 다음 날 아침. 잘 잤어요. 개운해 자고 나니까. 아이고.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머니는 또 맨발로 등산화를 신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보고 말았습니다. 양말도 어디다 줬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내가 지금 저거 할 때 신으려고 그래. 지금 미리 괜찮아, 편하네. 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기던 아들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폐암 수술 이후 어머니가 걱정돼 자신의 일도 접었던 정훈 씨. 험한 산길에서도 그는 심통이라도 부리듯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두고 저 멀리 가버리는 아들. 그런데 어머니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브라운관에서 50여 년을 버텨온 배우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쉬었다 가야지. 안 되겠다. 아이고. 온 힘을 다해 아들에게 홀로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머니. 이제는 자신에 대한 걱정을 접고 아들이 제 길을 가도록 하려는 모성이 아닐까요? 상처 같은 거 나면 그때 신을게 내가. 힘들면 신을게 내가 이랬거든. 화가 잔뜩 나. 참다 못한 정훈 씨가 결국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쌓인 게 있냐. 어저께 양말 그것 때문에 그러니? 왜 오늘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엄마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신을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나 화난 거 뻔히, 이것 때문에 화난 거 뻔히 알았고 엄마가. 그래 지금 신을게 또. 엄마 항상 그런 식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요? 아니 왜 못 믿어? 정훈 씨의 가슴 속에는 동생 몫까지 해야 한다는 압박감 말고도
어머니에게 못다한 말들이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가자. 이제야 다시 어머니의 등을 밀어주는 아들. 말주변이 없는 정은 씨 역시 온몸으로 어머니에게 제 속을 봐달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서로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줄여주고자 나선 길. 어머니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눕고 싶다. 엄마 바로 옆에 절벽이야. 엄마 그냥 좀 제발 그냥. 엄마. 시원하다. 시원하다.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으니? 그래, 일어날게. 정말. 작심한 듯 말을 꺼냅니다. 그냥 여기서 다 풀고 내려가자. 영혼이 한참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옆에서 나도 진짜 이거 구슬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다 해보다가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커가지고 아빠한테 도움 청할 수도 없고 엄마는 미국 계시고 미칠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정신병 들 것 같았어. 근데 엄마한테 내가 몇 번이나 엄마한테 진짜 얘기했었죠. 나 진짜 미칠 것 같다고 따로 살게 해달라고. 결국은 따로 살았지만 그게 2, 3년이 걸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줘. 너 아니면 누가 동생을 살펴겠니? 당시에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나는 진짜 힘들었고 영훈이는 훨씬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돼. 그건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말만 들어주었더라도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지 않았을 거라는 원망. 장례식 때도 뭐 엄마 친구분들 와가지고 나 이렇게 보는 것만 봐도 괜히 나 욕하는 것 같고. 너를 왜 욕해? 거기서 고개를 들지를 못했어. 내가 괜히 내 탓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왜 네 탓이야? 영우리가 그렇게 된 게. 다 모든 게 네 탓이지. 두 아들의 유학비를 대느라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내렸던 재혼 결정. 모두 자식들을 위한 모성이었지만 재혼 이후 하나들이 떠났고 살아있는 아들은 자책감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충격에 폐암 수술까지 한 어머니도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여기는 길이 좁으니까 네가 네 발 디든 자리만 딛고 내려가. 그래도 세상 천지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두 사람. 여기 밑에 쳐다보지 말고 가.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아들은 끝까지 그런 어머니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와, 대단하다. 자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짐까지 지고 온 아들이 드디어 호랑이가 건너뛰었다는 호도협에 도착했습니다. 호랑이 뛰어서인지 유난히 호랑이를 좋아했던 작은 아들. 내일이 생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슬퍼지자 정은 씨가 슬며시 자리를 피해줍니다. 오시고 싶은 만큼 오시고 그냥 다 털고 한국 들어가서 그냥 새롭게 또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보고 있지? 나도 항상 너 잊지 않고 있어. 호랭이 동상이 있다. 너가
심장이 뛰잖아. 네가 엄마하고 부르는 것 같아. 아직도 앞에 있는 듯 생생하기만 한 아들. 하지만 그 아들 생각에 자꾸 울면 큰아들의 짐이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아, 좋다. 안 울어. 좋은 데 가서 있을 거야.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저 요동치는 물살에 어머니의 비통한 눈물을 다 실어 보내는 것일까요? 다음 날 어머니는 티베트 불교의 땅 샹그릴라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불교 경전이 새겨진 세계에서 가장 큰 마니차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마니차를 한 번 돌리면 불교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심이 깊은 어머니도 마니차를 돌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자 돌아가는 거대한 마니차. 당신의 아픔을 혼자 삭혀온 어머니가 사람들 속에서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정은 씨. 부디 어머니가 동생을 죽게 했다는 자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됐어. 끝났어. 70대의 노익장을 과시한 어머니가 아들을 사찰 앞으로 이끕니다. 그때 슬그머니 어머니의 손을 잡는 정은 씨. 아들이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웬일이셔? 엄마 손을 다 잡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돼. 알았지? 혹시 조금 둘이 좀 저거 한 일 있어도 꼭 이해하고 절대 엄마같이 이렇게 가정 겹치지 마. 알았어? 엄마도 제발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좀 본인 건강을 좀 챙기고요. 그래, 알았다. 이제는 엄마 네 앞에서 이제 절대로 영인 생각하고 안 울어. 아이고, 나 좀. 아이고. 그래, 가자. 그래. 세상을 떠난 자식의 평안을 부처님에게 빌고 살아있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